네, 이제 주도주 투자 이어가겠습니다. 개장하고는 31분 정도 지나 있는 현 시점 지수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 볼까요?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약간은 다른 흐름, 엇갈린 흐름 연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4,089선 지나가면서 약과권에 머물고 있고요. 코스닥은 0.4% 오르면서 928선 지나가주고 있네요. 수급도 양시장이 약간은 다릅니다. 개인은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사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의 흐름이 오늘은 또 갈리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팔자세 유지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소폭이긴 하지만 그래도 매수세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확인하겠습니다. 기관은 양시장 모두 팔자세 유지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런 시장 안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가장 유효하게 포트를 끌어나갈 수 있을지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 2차 전지 소식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오늘 앞에서도 약간 다뤄졌었는데 LG에너지솔루션 장시작 전 공시가 하나 나왔죠. LG엔솔과 벤츠가 배터리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2차 전지 오늘 전반적으로 장시작 분위기 좋게 출발을 했는데요. 에코프로 그룹주 저희가 또 꾸준히 다뤄왔었잖아요. 오늘 에코프로의 상승세가 정말 눈부십니다. 10%대 상승하면서 10만 원 선 지나가주고 있고요. 계속 강조해 주셨던 에코프로 BM도 오늘 상승세 이어가고 있네요. 에코프로 그룹주도 한번 다뤄주셨으면 좋겠고요. 2차 전지도 한번 이야기 출발해 볼까요? 저는 오늘 이렇게 장 시작하면서 굉장히 좋아하실 분들이 눈에 보여요. 최근에 항상 맨날 에코프로 가자 하시는 분들이 네. 꼭 눈에 보이시던데 소원대로 오늘 가자 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이슈는 좀 일단 미뤄두도록 하고 지금 2차 전지 특히나 코스닥 쪽의 종목들의 지금 상승세가 굉장히 강한데 지금 현재 오늘 일단 코스닥에서 가장 큰 이벤트가 일단 있었던 날입니다. 바로 알테오젠의 주총. 오늘 알테오젠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주총이 있었던 날이었는데 벌써 나왔어요. 오. 나왔습니다. 결과가 벌써 나왔고 이전 상장 지금 통과됐습니다. 이전 상장 속보로 지금 통과가 됐다라고 이미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코스닥 시총 2등, 3등이었었던 에코프로 BM과 조금 더 가벼운 에코프로의 상승분이 지금 강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알테오젠이 최근에 있었던 이슈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시장이 크게 문제 없다라고 평가하고 있었지만 일부 수급적인 이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앞으로 코스피로 이전한다는 점. 코스피로 이전하기 때문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더 많은 패시브 자금이 앞으로 코스피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될 것이고 자, 다만 코스닥 패시브 자금은 이제 다른 쪽으로 순환을 돌아야죠. 네. 자, 그렇다 보니까 시총 상위 순서대로 일단은 넘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우리가 이전부터 목표가에 대해서는 에코프로 BM 18만 원, 에코프로 14만 원까지 아직도 더 가야 됩니다. 더 가야 됩니다. 아직도 쌉니다라는 말씀 많이 전해드리고 있는데 자, 이제 아직도 우리나라 정부에서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아직 안 나왔어요. 모든 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얘기 하시고 계실 거예요. 빌려라. 밀려라. 네, 맞아요. 저희 저번에도 그 얘기 했었잖아요. 늦게 나올수록 좋다. 늦게 나올수록 좋다. 이 이야기들까지 겹쳐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께서 연기금 내에서 코스닥 자금 지금 비율까지 높아진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만큼 에코프로나 지금 1등, 2등주에 대한 상승세는 관심도가 많을 겁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2차 전지는 관심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이건 당장 바뀌지가 않아요. 에코프로 차트로 좀 넘어가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에코프로 차트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난 눌림 시간까지도 계속해서 다뤄오면서 더 사야 된다, 더 사야 된다 이 말씀만 계속 전해드리면서 결국에 지난 고점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 저항대를 지금 강하게 넘은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부터 이거 일봉으로 보고 계신데 주봉으로 좀 바꿔볼게요. 저는 아직도 싸다라는 말씀 계속해서 전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2차 전지 내에서 나오고 있는 긍정적인 뉴스건들 일단 중국 향내의 건수들을 좀 이야기를 드릴 건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탄소 중립 정책이 다시 발표가 나왔습니다. 중국 로드맵에서 2040년 자동차 강국 달성을 목표로 하며 28년도 탄소 배출량 정점 대비 60% 이상 줄인다. 중장기적으로 친환경 에너지차 비중을 80%로 맞추겠다라는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와주면서 리튬의 공급과에 대한 지금 기대치는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로봇, ESS까지도 전체적으로 2차 전지가 반등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없으신 분들께서 결국 막차를 다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먼저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확인하고 갈게요. 에코프로 BM이요. 저희가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월 달에 바닥권부터 끌고 왔었던 종목이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저항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확실히 에코프로 이전부터 에코프로가 조금 더 가볍기 때문에 상승세가 맞아요. 두드러질 때는 더 강하게 올라갈 것입니다. 라고 말씀 전해드렸다시피 에코프로 BM은 오늘장 기준으로 저항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1등주로 변모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은 일단 FOMC 전후 내까지 변동성이 일단 제일 중요하다. 오늘 기준으로 저항대 481선 가장 두꺼운 저항대 위치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위로 안착하는 모습 보시면서 에코프로를 지금 못 쫓아갔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에코프로 BM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2차 전지주들 같은 경우 이제 내년도에 어떻게 실적이 바뀔 것이냐에 대해서 모든 분들께서 이제 확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저는 무조건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말씀밖에는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전력 시장, 로봇 시장, 그리고 앞으로 중국 시장에서 지금 리튬에 대한 수요까지 지금 쇼티지 구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쇼티지 한번 넘어가 쇼티지 때문에 결국에 2차 반도체 쪽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메모리 모듈 업체 기판 쪽들이 급등 나온 걸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쇼티지라는 겁니다. 쇼티지 현상으로 인해서 저는 아직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상승분 더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엔솔로 좀 넘어가 볼게요.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장 시작 전에 또 공시가 나왔죠. LG 에너지솔루션 보면서 든 생각은 뭐냐면은 벤츠 공급 계약이었어요. 벤츠. 네. 근데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중국에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유명 자동차 그룹주들 대표적인 게 볼보 그리고 벤츠입니다. 벤츠 요새 좀 안 좋은 소리 들을 때마다 어떤 이야기 듣는지 아세요? 어떤 얘기요? 땡츠라고. 땡츠? 네, 땡츠라고 막 그런 얘기까지 듣곤 하는데 자, 그래서 일반 벤츠 같은 경우에도 결국 중국산 배터리 탑재량이 굉장히 높았는데 보조금이 끝나자마자 지금 어떻습니까? LG 에너지솔루션 배터리 지금 공급 계약 건수가 뜨잖아요. 자, 그래서 이전에 이런 국가의 지원금이 끝나면은 전기차 시장 더 위축될 것이다?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기업에 지금 이렇게 중국산 배터리를 다시 대체하는 이런 수요까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하게 지금 2차 전지주는 아직도 바닥이고 올라갈 가능성 높다라고 평가를 계속 내려드리고 있으니까요. 2차 전지주들 저는 아직도 셀링 관점 아닙니다. 홀딩 관점 그대로 유지하면서 에코프로로 다시 돌아가서 에코프로 현재가 기준으로 11%, 10만 7천 원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계속해서 목표가 유지해 왔었던 14만 원 넘어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홀딩하시면서 2차 전지주 항상 하는 말이긴 합니다. 과거부터 오래 홀딩해 오셨던 분들도 많으시고 물타기 하면서 버텨 오셨던 분들도 많아요. 지금 바닥권 3만 원대부터 10만 원까지 거의 뭐 3배 가깝게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다만 더 가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 바닥권 내지는 계속해서 매수하셔서 버티신 분들께서 이제 수익권으로 전환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2차 전지 우상향 계속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디램 가격이 반도체주에 불어넣어 주었던 훈풍처럼 리튬 같은 원자재 가격이 2차 전지주에 불어넣을 훈풍 다시 한번 기대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는 로봇 한번 가보려고 해요. 함께 체크해 보시죠. 현대자동차 그룹이 수소와 로봇 사업을 담당할 TF 조직을 신설합니다. 그룹 차원에서 피지컬 AI 관련 캐파를 점점 늘리겠다라는 건데요. 삼성증권 측에서는 목표가 40만 원까지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죠. 오늘도 로봇주 잘 가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개장하고 딱 직후에 봤을 때는 약간 눌리는가 싶더니 다시 한번 모두 전반적으로 고개 들고 빨간불 켜주고 있거든요. 오늘 로봇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물론 오늘 현대차가 쉴 수 있었죠. 그리고 현대차는 이미 힌트가 있긴 있었어요. 엔비디아가 현대차에 또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5만 장, 네. 5만 장 판매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피지컬 AI와 연관성은 이미 거기에서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 이제 받아들여졌구나라는 생각이 좀 강하긴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항상 제가 이런 말씀 드렸었어요. 이번에 손정희 또 회장이 또 방문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강점은 뭐다? 제조업에 있다. 네. 특히나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있고 추가적으로 미국 내 생산기지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강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와 같은 생산 공정들이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차가 이제 지금 재료를 드디어 탑승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저도 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내 투자 기점과 그리고 로봇,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보유까지 부각을 받기 때문에 지금 관련주들과 그리고 현대차 이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아직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빠르게 차트 보면서 좀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네, 현대차 차트 한번 봐주시나요?
현대차입니다. 자, 현대차가 정말 PBR 밴드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지표 기준으로 삼아서 보셨었을 때 아직도 쌉니다. 너무 싸요.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너무 싸요. 이 얘기들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자동차 기업들의 관세가 지금 최근에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대한 부분은 분명스럽게 좀 어느 정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슈인데 성장 모멘텀이라는 로봇이 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상승분은 더 가능하다. 중요 상승분에 대해서 돌파하는 시점들 보시면은 항상 재밌는 포인트는 바닥권에서 올라왔었을 때 어느 정도의 돌림을 만든다? 네, 30에서 20에서 30%짜리입니다. 깔끔하게 돌리고 이제 저항대를 돌파한 시점이기 때문에 지난 고가 자리에요. 30만 원 이탈만 안 해준다. 내지는 이번에 FOMC가 남아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네. 눌려준다? 사세요. 무조건 사야 됩니다. 오히려 사야 한다. 오히려 사야 됩니다. 유동성 확장과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만약에 이 30만 원까지 눌려준다. 다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현대차 그룹 이슈로 인해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여러 종목이 있는데 네. 현대차랑 그리고 이 종목 하나 더 볼게요. 한국 무브넥스라는 종목입니다. 한국 무브넥스요? 한국 무브넥스가 어떤 종목이냐면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제 부품을 공급할 것이다. 그러면 현대차 공급권에 대해서 있는 부품주다라는 종목이었었는데 이 종목 해명 공시에서 이렇게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사업 관계 없다. 근데 어제자 기준 보시면 현대차 뭐 피지컬 AI 쪽으로 지금 움직여주면서 한국 무브넥스도 어제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기대치가 뭐냐면은 그럼 현대차 부품주들 이런 연관사들이니까 이 연관사들 계속해서 결국에 다시 하겠지. 보스턴 다이내믹스 연계하겠지. 이런 기대감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중소형주 담보다는 아직은 대형주가 더 강합니다. 대형주가 더 강하고 FOMC 이후로부터 좀 유동성이 공급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전체적으로 시장 내에서 중소형주까지 움직이는 모습. 미국장에서는 지금 최근에 러셀 지수도 움직여주고 있었거든요. 이런 모습이 좀 연계가 되고 펼쳐진다라고 했었을 때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무브넥스 쪽보다는 아직은 좀 대형주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현대차 하면은 부품주 대표 종목이 있죠. 제가 이전부터 8월, 9월 달 로봇주 먼저 말씀드렸을 때 이 종목 장기적으로 끌고 가셔야 됩니다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이미 신고가 또 넘어갔지만 아직도 괜찮다 해서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잠시 후 공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잘 가지고 있는 로봇주 그 안에서 시기상으로도 이번 주 FOMC 결과를 확인을 하게 되죠. 그 전에 들어가 볼 수 있는 로봇주는 어디로 향하고 있을지 한번 바로 만나볼까요? 어디 들어가 보면 좋아요? 오늘 개인적으로 좀 눌렸으면 좋겠어서 매수가를 미리 좀 지정을 해드릴 거예요. 매수가를 일단 바로 먼저 34만 원 눌림 구간을 좀 노려보자 말씀 전해드리고요. 오늘 종목은 현대 모비스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비스요. 당연히 이 로봇 전환 속도에 있어서 금형, 이미 전환 속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던 현대 모비스입니다. 해당 종목을 저희가 9월 달에 편입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9월 그리고 앞으로 10월, 11월 달까지 10월 달에 다른 로봇주도 11월 내에서 다른 로봇주 강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현대모비스는 자동차 사업 내용으로 인해서 상승분이 저해되는 요인들이 분명히 있었었죠. 자, 그래서 현대모비스, 현대차 자동차 부품 및 로보틱스 사업 진출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현대차 그룹에서 명확하게 우리는 로보틱스로 사업 진출한다, 전환한다. 그리고 인재에 대해서 최근에 로봇과 관련된 인재 채용 건수까지 계속 올라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명확한 전환의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 내에서 급등하는 이력으로 인해서 이격이 벌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가를 좀 아래로 내려서 말씀드렸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앞으로 북미 전동화 공장 가동이 본격화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공장 가동 수요는 결국에 로봇으로 채울 것이며 앞으로 미국 내에서 수요를 계속 받을 것이다 라는 점 체크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네. 자,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 월봉 내에서 길게 보셔도 이게 좀 지저분하죠? 이런 거 보일 때는 항상 저희가 이전에 봤었던 종목들이 이렇게 꼭 지저분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전 대비해서 이제 저항대를 마찬가지로 돌파한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지난 여기가 언제입니까? 21년도 때 당시 고가가 40만 원이에요. 여기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넘어가는 거 볼게요. 목표가 46만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32만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모비스 이전에 로봇 모멘텀 관련해서 현대차 밸류 체인을 다룰 때 현대 모비스 항상 강조해 주시던 종목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포트에 담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매수가는 눌려있을 때 담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34만 원 선 확인해 보시고요. 목표가는 46만 원까지 열려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장 남은 대응도 멜경제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